시사 이슈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작년에 뵙고 올해 이렇게 또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벽두부터요, 핫 이슈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온통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론에 쏠렸는데 네네. 민주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후폭풍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가 왜 이렇게 사면론을 꺼내들었을까요? 네, 후폭풍이 여전하고요. 네. 또 이낙연 대표도 이것을 이 말실수로 넘어가지 않고 네. 소신이자 충정이다. 이 새삼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하지만 이제 사면론은 이게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야권을 향한 포석으로 이 1월 1일 신년 인터뷰에서 툭 던졌습니다만 이 사실은 당내에서 지금도 반론이 큰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일요일에 심지어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지도부의 긴급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렸고요. 여기서 이제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지, 사면은 언젠가는 거론해 볼 수 있는 이슈는 맞지. 그러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결론을 내렸어요. 네. 전제 조건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 그리고 이제 사면의 대상이 되는 두 전직 대통령이 당사자들이 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원론적으로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제 이 어떤 죄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중형 처벌을 받았는데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용서가 주어지는 수순은 맞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복잡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이게 정치재판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 대부분의 죄과를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사과를 내놓을 가능성은 사실은 희박하죠. 근데 이런 대목에서 또 민주당 내 당원들이나 주로 초선 의원들 혹은 이제 중진 의원 일부, 대표적으로는 우상호 의원, 정청래 의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당사자 반성 없이 사면을 해주게 되면 지금 최근에 보시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에 사자 명예훼손 유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물론 이제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는데, 네. 하지만 이 사과의 모습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국민 통합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국론 분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우려를 내고 있는 개인 입장들도 다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습된 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그 이후에도 이 청와대 교감설이라든가 청와대와 이낙연 대표가 교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총대를 맨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데 그렇죠. 요 청와대 교감설은 이제 선을 긋긴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지만 하지만 이것은 나의 소신이고 앞으로 통합의 정치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충정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또다시 강조를 한 셈이 돼버렸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도 사면론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요. 네, 전혀 없었고요. 청와대 입장은 사실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오는 1월 14일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결이 나지도 않았고 최종 판결이 나야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지금 이제 20년형 이상의 중형이 정말 최종 판결이 나야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지금 5일이니까 앞으로 9일 동안은 사면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굉장히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지금 또 청와대 교감설이나 사면론을 전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의 속내, 사실 사면권은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도 많이 이제 주목되는 가운데 14일 판결 이후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예의주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후폭풍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수면 밑으로 좀 가라앉히려고 노력한 게 민주당의 이제 지도부의 노력인데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기보다는 언제든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뇌관이 살아있는 폭탄이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어. 오히려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에선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놔둘 것 같진 않은데요. 네, 근데 사실은 지도부가 국민적 공감대, 당사자의 반성 사과 네. 중요하다고 했지만 장난치지 말라 이러면서 역공에 나서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아니 처음에는 사면을 해줄 것처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건의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전제 조건들을 막 들고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면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일가를 했고요. 네. 여기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뭔가 우리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롱당하는 느낌이 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은 아닙니다.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에는 사면을 이 선거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제 일침을 가했고요. 네. 한마디씩 다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기자들이 달려가서 물어보니까 나는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고민이 많습니다. 사면론이 국민의힘에 좀 뜨거운 감자인 것이 네. 지난해 연말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두 전직 대통령 당시 정권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사과하고 뭐 해만 바뀌었을 뿐인데 아이고 사면 환영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과한 게 맞느냐 반성하고 있긴 한 거냐 또 그렇게 스스로 되겠네요. 네. 사과를 했다면 당연히 이제 엄한 죄를 받는 것을 감수해야 될 텐데 풀어주시오라고 주장하면 이게 사과가 좀 빗바래게 돼버리고요. 그렇다고 또 그러면 사면 반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수층의 주요 강성 지지층들은 당연히 사면도 요구하고 우리가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지칭을 했던 그러한 이제 또 이 더 강한 이 보수층에서는 지금 이게 죄 자체가 없다, 무죄다, 이게 재판다, 엉터리다, 박 전 대통령을 무죄 방면하라, 즉각 석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지층들이 다가오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선거와 내년 3월에 예정돼 있는 이제 대선에서 지지자들을 또 끌어 모아야 할 판인데 사면을 반대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지금. 뭐 환호를 지를 수도 없고 네. 지금 이제 이게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냥 공식 입장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그냥 이야기를 지켜보는 해봐야 시끄러워질 테니까 네. 일단 민주당 안에 불구경을 하자 지금 이러고 이제 기다리는 상황인데 이게 보수 언론인들은 사면은 당연한 절차다. 결국은 이제 정치 화합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퇴임 전에 사면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부담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또 이제 항상 정권이 교체되는 일이 만약 벌어지면 항상 전직 대통령이 또 수사선상에 오르는 일은 2000년대에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면이 또 될 걸로 보는 분들도 적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이 설 전에 할 것이다. 설 특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1월 14일에 판결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나왔습니다만, 2월 12일 선전에 특사를 한다. 이건 좀 너무 이럴러도 너무 이른 거고요.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또 특사를 하면.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면의 가능성, 확률이 살아있을지라도 이 재보선은 넘기고 여야의 이제 승패가 갈린 다음에 빠르면 이제 다가오는 추석 즈음이나 아니면 올해 말 성탄절 즈음 네. 코로나 문제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네. 조금 이 국난에서 벗어나고 정말 국민적 화합을 위해서 이 국민 공감대가 사면도 필요하다 하는 여론이 높아진다면 혹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너무 일찍 사면이 실행되리라 또 기대하는 것도 지금 좀 무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사면론이 나왔으니까 언제 사면될지는 조금은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봐야겠군요. 네, 이번 정권에서 혹시 안 되면 차기 정부가 이제 여야 어디가 집권할지 아직은 뭐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네. 차기 정부에서도 또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년 징역이 확정이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20년 플러스 알파인데 이 형이 만약 다 확정된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게 한 3-4번의 정권이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면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는 불씨가 될 것은 맞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게 무조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김칫국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고 가능성은
살아있다. 항상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더 신중하고 옳은 시각일 것 같습니다. 네. 또 올해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있잖아요. 네. 네, 미니 대선이라고 평가받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새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 야권 후보 구도에 파란이 벌어졌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좀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네. 여러 매체들이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걸 딱히 이렇게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예단하기 어렵고 요즘 여론조사는 다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는 게 옳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가 네. 서울시장 후보로 상당히 약진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연초에 뭐 이게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오차 범위 밖에서 1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를 보면 그냥 이제 이게 이 매체마다 1, 2, 3위가 다 다르긴 한데 3강 구도로 나타나요. 네. 이 여당인 민주당은 2명의 후보가 있죠.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네. 경기지사. 그리고 또 한 명이 엉뚱하긴 하지만 윤석열 현직 검찰총장. 네. 엉뚱하긴 하지만 현 가장 정부의- 주목받고 있긴 네. 하죠. 네. 이게 엉뚱한 거는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현 정부에 네. 그러니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다. 우리가 이제 지난해 추윤 갈등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아니 대립각을 세우거나 말거나 검찰도 현 정부 조직의 이제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현 정부 조직의 현직 검찰총장이 어찌 보면 이제 이 정권의 가장 큰 대항마로 꼽히고 있다. 이건 좀 특이한 사항이긴 한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엉뚱하든 말든 지금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서로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3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어요. 네. 엉뚱하든 말든 이게- 상강 구도로 네. 계속 가고 있죠. 네. 이거 뭐 이제 받아들이는 이게 이 청취자분들마다 생각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마땅하다, 지지한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먹미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굉장히 이건 정말 다양한 시각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의 결과는 현존하는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올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왜 야권이 지금 특히 국민의힘 제1야당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냐면 자당의 후보가 자당의 정치인 인물이 대권 주자에서 이 두 자릿수를 잘 못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선 탈환해 오면 너무너무 큰 성과가 되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 이게 선두권에 있다. 그럼 우리 당 후보는 뭐 많은 분들이 거론됐거든요. 네.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오세훈 전 시장도 전 있고요. 시장. 네. 네, 이제 이런 분들이 김성태 전 있는데, 의원도 있고, 네. 네, 아직 딱 모두 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출마 선언을 공식화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분들입니다. 이해훈 전 의원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분들 외에는 아직은 지금 거론되는 주요 인물들은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고 있는데, 고심 중인 걸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또 다른 야권 후보가 떠올랐고 지금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셈이죠. 네. 우리 여기서 나를 중심으로는 이제 다 언론들의 분석이고 해석입니다. 나를 중심으로라기보다는 이 한 몸 바쳐서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야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뭐 대다수가 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을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이긴다는 주장을 당연히 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예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지금 버겁습니다. 내년 이 대선은 뭐 한 1년 2개월 남았다 치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네, 7월까지는 임기를 또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정말 나오겠는가? 또 국민 다수가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상당히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통령에 나오는 게 맞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적지 않은 숫자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상당히 지금 박형준 교수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서울의 경우에는 이건 우리 후보는 지금 이게 양강구도 혹은 이 다자구도에서도 좀 부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자, 안철수 대표가 아마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이 안철수 대표의 지금 체급은 또다시 급상승을 하면서 야권에 주도하는 어떤 지배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또 호락호락 주도권을 이제 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석 달 동안
복잡한 이제 어떤 이합집산 또는 이제 계산이 분주하게 돌아갈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뭐 항상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도 변수는 단일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맞습니다. 이걸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사청문 전국도 곧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박범계 네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김진욱 초대 공무처장 후보자 날짜는 잡혔나요? 날짜가 아직은 미확정이에요. 네, 다만 어제가 이제 사실은 다 시무식이 있는 월요일이었잖아요. 네, 1월 들어서 이제 업무 첫날이었기 때문에 청와대도 이제 휴일에 보내지 않고 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이 청와대 요청서를 국회에 송부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전달됐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 최소한 2개 이외에도 지금 뭐 보훈처장도 있고요. 환경부 장관도 교체 대상입니다. 네, 인사청문회는 전체적으로 이제 4개가 열려야 되는데 우선 주목받는 장관, 부처개각 중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리고 이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아마 다음 주 중 잡히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날짜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이번 주 국회에서 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인사청문회가 길어져도 당사자들에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검증이 시작되죠. 네, 이미 시작이 된 것 됐습니다. 같아요. 네. 네. 박범계 지금 우선은, 후보자는 네. 뭐 폭행 의혹이 일면서 지금 굉장히 언론에서 네.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폭행이라 하면 지난 연말에 이미 몇몇 사람들이 상당히 좀 구설에 올랐죠. 이 폭행은 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 주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를 앞두고 이제 급박하게 차관이 이제 저 사의를 표하면서 후임으로 들어오게 된 건데 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잠시 이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뒤를 차관이 장관을 승계하지 않겠는가. 근데 그 타이밍에 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이 벌어졌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가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도 네. 법무부 어떤 장관 폭행 후보의 의혹인지 경우에도.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우선 언론 검증에서 먼저 나온 것은 이 재산 의혹입니다. 네. 이것도 재산 이제 누락이요. 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2003년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으로 민정 2비서관으로 재직했었는데 이때는 포함돼 있던 상속받은 7살 때 받은 땅이에요. 네. 한 6,000평 정도 되는 임야인데 뭐 가격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적지 않은 땅이 네. 재산 등록이 돼 있다가 2012년 이후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는 이게 이제 누락돼 있었다는 거죠, 계속. 네. 그런데 이게 보좌관의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한 번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해마다 재산 신고를 하고 삼선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몰랐다, 계속 실수했다는 거는 3선이면은 지금 이제 12년의 국회의원 생활한 건데 네. 이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고 이 땅 문제도 석연치 않은데 그 다음은 이제 부인의 재산 누락 의혹이 또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재산 문제가 의외로 다선 의원인 것에 비해서는 좀 복잡하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네. 실수일까? 네네. 삼선 의원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의도라고 또 이제 딱 뭐 수사를 하지 않고서 입증할 수는 없는데 인사청문회는 상당히 시끄럽겠고 아마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읍소하고 사과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불패라고 불리는 또 청문회에 참 이게 좋지 않은 불문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선 의원의 경우에는 여야 의원들이 두루두루 개인적 친분도 있는데 한번 이걸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 박범계 의원이 상당히 좀 신사로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좀 석연치 않은 폭행 의혹이 뭐 오늘 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네. 요거는 또 당사자가 이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루 이틀 좀 더 지켜보고 네. 정리된 내용이 이제 청문회에서 다뤄지거나 언론에서 조금 이제 근거를 가지고 보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김진욱 지금 후보자도 그렇고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 두 분 다, 이 박범계 후보 그리고 김진욱 후보 두 분 다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공수처장은 이제 검사 출신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한 게 야당인데
결국은 이제 판사 출신 2명을 이 법무부 장관과 이 공수처장이 앉히는 것은 결국은 이 검찰 권력을 힘을 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정권에 맞는 이 국가 권력 기관을 분산하지만 장악해서 결국은 권력의 신여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의구심을 또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해보기 전에는 또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진욱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견 상당히 좀 이 보수적인 또는 이제 정치 무관심, 좀 중립 중도적인 인물로 많이 정평이 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후보 자체를 이제 추천할 때도 이 여야 정치권의 추천이 아니고 대한변협 회장의 추천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소의 선임 연구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잠시 특검의 특별수사관도 했었고 판사 생활을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기업을 또 했다가 로펌에도 있었다가 네. 이 헌법재판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학자형 법조인에 가깝다 이런 평가예요. 네.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뭐 정치 활동을 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진 바가 많지 않은 인물인데 인사청문회에서 또 어떤 문제 제기들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사청문 전국 와중에 결국은 하지만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만약 임명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난해의 추윤 갈등과 같은 모습은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해는 어찌 보면 또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를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대권 주자로 체급을 키워준 거 아니냐. 때릴수록 오히려 더 커지는 셈이다. 이런 네. 이제 분석도 나왔었는데 박범계 장관 지명자의 경우에는 지명받고 한 이야기에서 자, 대통령의 뜻은 안정화,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을 가속하기 위해서 안정화가 첫 번째 방점이고 두 번째는 협력의 방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기류가 조금 추 장관 때와는 다르고요. 또 박범계 장관은 추 장관 때처럼 무슨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뭐 징계권, 직무 배제 명령 이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법무부 장관의 이 권한, 힘을 행사하지 않아도 지금 올해는 작년과 양상이 많이 다른 게 검찰의 주변에 경찰이 수사권을 이관받았죠. 올해부터 그렇게 됐죠. 네. 네, 국가수사본부도 신설이 되고 네. 물론 이게 이제 하반기, 여름에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만 네, 네. 계속 검경수사권 조정은 진행될 일이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이제 수평적 구조를 이루면서 견제를 해야 하고 공수처가 어쨌든 올해 초에는 출범해서 가동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국정원의 경우도 이제 국내 파트는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이제 검찰의 내외적인 자력에 의한 개혁도 많이 좀 진행이 되어 왔고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기에는 이게 뭐 장관과 총장의 개인적인 격돌은 우리가 좀 보기 힘들고 오히려 제도에 의한 제도적인 시스템 개혁이 주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제는 좀 보기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도 맞습니다. 지난해 계속 나왔던 거라서 아. 피로감을 느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지난 연말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1년을 돌이켜 보니까 한 축으로는 코로나19와의 싸움, 또 네. 한 축으로는 이제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이름을 둘러싸고 너무 이제 시끄러운 작품들을 국민들이 많이 들어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 부분은 정부도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하지 않겠는가 네. 하는 이제 이 기대와 관측들이 어떻게 풀릴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인사청문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건 또 한 번의 시끄러운 인사청문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해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연초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내놓겠다고 발표한 네. 이 부동산 대책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조치들이 예상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네,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김현미 장관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서 죄송하다 하고 이제 결국 이임이 됐고 네. 변 장관은 이제 지난해 29일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 못 잡으면 지금 뭐 선거도 상당히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부정평가 대부분이 부동산 이슈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대선도 쉽지 않겠죠. 올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데 부동산을 잡아야 차기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변창흠 장관의 어깨가 무거운데 변 장관의 평소 소신으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의 강한 정책. 하나는 세금을 더 강화하자. 네. 부유한 이제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지금도 세금이 약하다. 세금을 강화해야만 집을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고강도 정책이 하나 예상이 되고요. 네. 이게 실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조금 이제 이 혁신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수도권의 이 도심권, 특히 역세권, 도시에 있는 상권이 좋은 지역들이 지금 저밀 개발이 돼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규제가 많아서 그런데 규제를 혁신적으로 풀어낸다면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 시내에 땅이 없어서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뭐 최소한 이제 1인 가구들을 위한 다양한 살기 좋고 인프라가 편리한 위치에 다양한 주택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고밀 개발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역세권의 땅값이나 집값이 훨씬 더 오를 수도 있는 그러게요. 파괴력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변창흠 장관의 평소 소신은 개발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공공자가주택, 집을 사는 경우에 어차피 은행 대출을 다 끼고 내 집이 아니라 언제 은행으로 넘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네. 그런데 이제 은행 그 담보 부담을 오히려 정부가 막아줌으로써 정부가 개인 소유 주택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환매 조건부 주택인데 이 집을 매각할 때는 정부에 파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익도 많이 좀 통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민간 투기의 큰 손들이 주택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걸 막아보자라는 고강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었는데 네. 자 수도권 도심 과밀 개발과 또 하나는 이제 이 어떤 세금 강화 정책 이게 과연 실현될 것인가 설 전에 아슬아슬한데요. 지금 연초가 돼서 조금 부동산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아파트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TV에. 네. 전문가들은 아파트 광고가 텔레비전에 돌아온 게 상당히 수년 만이다. 이건 지금 거래가 심상치 않다는 조짐이다. 네. 부동산 가격이 올 봄에는 좀 잡힐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관측들을 내놓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변 장관이 또 새로운 고강도 정책을 얻게 되면 오히려 잡히려던 부동산 가격이 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복잡한 문제고요. 네. 일단 뭐 지켜봐야 될것 다 설 같습니다. 전에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한 달 안 남았잖아요. 이때 맞습니다. 조금 지켜보고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그 이후에 또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